안녕하세요. 2월 포스터 발표 대상자 조민희입니다. 제가 리뷰하게 될 논문은 Quantum Dot and Their Applications, 양자점과 응용 기술입니다. 양자점은 고유한 광학적, 전기적 특성을 가진 반도체 나노입자로 특히 형광 성질을 보이는 탄소 나노입자를 탄소 양자점이라고 합니다. 양자점은 크기와 모양에 따라 성질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간단하고 정확하게 조절할 수 있어서 지난 몇 년 동안 태양 전지의 광흡수층, 바이오 센서, 광센서, 조명 등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탄소 양자점의 광학적 특성과 형광 성질을 살펴보고 탄소 양자점을 합성하여 분광학을 통해 직접 형광 성질을 확인해보며 다양한 활동 분야 중 특히 디스플레이 소자로의 응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양자점은 지름이 2에서 10나노미터인 반도체 입자입니다. 특이한 전기적 광학적 성질을 가지므로 입자가 빛에 노출되면 특정 주파수의 빛을 방출합니다. 양자점의 발광 과정은 광자의 들뜸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빛을 받으면 광자는 들뜬 상태가 되어 높은 에너지대로 올라가게 되고 이후 비방사 전이를 통해 광자가 방출되면서 낮은 에너지대로 내려와 광발광이 발생합니다. 이때 가전자대의 가장 높은 부분과 전도대의 가장 낮은 부분 사이의 에너지 준위 차이를 밴드갭이라고 하는데 이 밴드갭은 빛의 파장을 결정하며 양자점의 전기적 특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원래 반도체가 갖는 일정한 양극과 음극의 사이보다 입자의 크기가 더 작아지면 전자와 전공 사이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각 원자들은 서로 다른 에너지 준위를 갖게 되는데 이러한 원자들이 수십에서 수백 개에 달하면서 에너지 준위가 마치 밴드 모양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일반적인 반도체인 벌크 물질과 양자점의 밴드갭을 비교해보면 벌크 물질에서는 원자와 분자의 인접한 에너지 준위 간 흡수를 통해 밴드가 형성됩니다. 하지만 나노 크기로 입자가 작아진 양자점에서는 원자와 분자의 양이 많이 감소함에 따라 오버랩된 에너지 준위가 감소하고 그 과정에서 밴드의 폭이 더 넓어지게 됩니다. 즉, 입자의 크기가 작아질수록 기존 반도체의 에너지 갭보다 더 불연속적이고 더 커진 양자화된 에너지 밴드갭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입자의 크기를 조절하여 에너지 밴드갭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원리를 양자 구속 효과라고 하며 양자점은 양자 구속 효과를 통해 입자 크기에 따라 다양한 색깔을 낼 수 있습니다. 양자 구속 효과는 양자점의 크기와 방출되는 빛의 파장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양자점의 핵심적인 특성입니다. 양자점은 입자의 크기가 매우 작기 때문에 불연속 에너지 준위와 넓은 밴드갭을 가지며 양자 구속 효과에 의해 입자의 크기에 따라 다양한 발광 파장을 발생시킵니다. 크기 조절에 의한 양자 구속 효과를 통해 양자점은 동일한 조성에서도 다양한 스펙트럼을 방출할 수 있으며 80% 이상의 매우 높은 양자 효율을 나타냅니다. 양자점은 입자의 크기가 감소함에 따라 가전자대의 가장 높은 부분과 전도대의 가장 낮은 부분 사이의 에너지 차이가 증가하기 때문에 입자의 크기가 작아질수록 발광을 위해서는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입자의 크기가 작을수록 에너지 밴드갭이 커 단파장에 파란색 빛을 띠며 입자의 크기가 클수록 밴드갭이 작아 장파장에 빨강색 빛을 띱니다. 이렇게 입자의 반지름을 조절하여 가시광선의 전 영역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소자로서 응용에 매우 적합합니다. 다음으로 설명할 부분은 탄소 양자점입니다. 독특한 광학적 특성을 가진 탄소 나노 입자 중 형광 성질을 보이는 것을 탄소 양자점이라고 합니다.
탄소 양자점은 무기 반도체인 기존의 양자점에 비해 풍부하고 값싼 자원, 높은 표면적, 유연한 표면 기능화, 무독성, 높은 방출 양자수율, 화학적 안정성, 높은 수용성 등 장점이 아주 많아 광전자, 촉매, 바이오 의약품 및 광센서 등의 여러 분야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탄소 양자점은 특히 다양한 유기, 고분자, 무기 또는 생물학적 물질을 이용한 표면의 수정이 용이합니다. 자외선을 받으면 탄소 양자점은 파란색의 형광을 방출하는데 표면을 전자로 얇게 코팅하여 표면의 오염을 줄이고 형광 광도도 높일 수 있습니다. 탄소 양자점은 이러한 간단한 표면 패시베이션을 통해 최대 55에서 60%까지 양자 수율을 높이고 광학적 성질 및 형광 특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설명할 형광은 탄소 양자점의 주된 광학적 특성입니다. 형광은 전자가 들뜬 상태에서 바로 바닥 상태로 떨어질 때 발생하는 빛으로 발광 시간이 짧습니다. 반면에 인광은 전자가 들뜬 상태에서 중간 들뜬 상태를 거쳐 바닥 상태로 떨어질 때 발생하는 빛으로 발광 시간이 지속적입니다. 탄소 양자점은 이 중에 형광을 보이는데 이것은 탄소 양자점이 표면 패시베이션과 기능화로 인해 표면의 결함이 안정화되어 표면의 전자와 형성된 전공의 복사선 재조합이 효과적이고 빠르게 이루어져 밝게 방출되기 때문입니다. 탄소 양자점은 다양하게 응용되고 있지만 특히 입자의 결정 크기를 조절하여 원하는 색의 빛을 방출하는 특성을 이용하여 디스플레이 소자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양자점을 디스플레이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양자점을 LED로 역이시켜 빛을 내게 하는 형광 방식과 정기적으로 역이시켜 빛을 내게 하는 전기 발광 방식입니다. 먼저 형광 방식의 경우는 LCD에 있는 백라이트 유닛에 양자점을 넣어서 빛의 삼원색을 내어 LCD의 색 재현 범위를 크게 개선하는 기술인 퀀텀 닷 LCD입니다. 다음으로 전기 발광 방식의 QLED는 그림 B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양쪽 전극에서 주입된 전자와 전공이 양자점 발광층에서 엑시톤을 형성하고 엑시톤의 발광 재결합을 통해 빛을 내는 구조입니다. 기본적으로 OLED와 작동 원리가 동일하므로 OLED의 엘렉트론 트랜스포트, 홀 블로킹, 홀 트랜스포트를 그대로 사용한 다층 소자 구조에서 발광층만 유기 발광 소재 대신 양자점으로 대체하면 되기 때문에 이미 상용화된 LED 생산 인프라를 거의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양자점은 OLED용 유기 인광 재료보다 가격이 싸며 재료 사용 효율이 낮은 진공 증착 방법 대신에 잉크젯 프린팅이나 전사 프린팅 등의 방법으로 화소를 형성하므로 재료 사용 효율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조 공정의 장점과 우수한 발광 특성과 화질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QLED는 OLED 다음에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탄소 양자점을 합성하는 방법으로는 하향식의 탑다운 방식과 상향식의 버텀업 방식이 있습니다. 하향식 방식은 흑연 탄소 덩어리를 잘게 부수어 나온 조각들 중 탄소 양자점을 분류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 아크 방전, 레이저 방리, 전기화학 산화 등이 있고 상향식 방식은 포도당, 유기산 등 탄수화물에 열을 가하여 탄화 반응을 일으켜 탄소 양자점을 형성하는 방법으로 습식 산화, 마이크로웨이브, 고열 주입, 수열 등이 있습니다.
이 리뷰에서는 상향식 방식인 마이크로웨이브를 이용하여 탄소 양자점을 간단하게 합성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카르복실기를 가지고 있어 탄소 양자점의 전구체가 될 수 있는 시트릭 애시드 4.0몰 농도 2ml를 바이알에 넣고 에틸렌 다이아민 0.5ml를 넣어준 후 20분 동안 교반합니다. 이후 마이크로웨이브에 40초간 돌려주면 무색이었던 액체는 옅은 노란색에서 짙은 갈색이 됩니다. 짙은 갈색은 탄소 양자점의 합성을 의미하며 바이알에 10ml 증류수를 첨가하고 짙은 갈색의 탄소 양자점이 분산될 때까지 저어줍니다. 자외선을 비추면 탄소 양자점이 들어있는 바이알은 푸른색 형광을 띠고 UV 비저블 스펙트로미터를 통해 흡광과 형광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합성한 탄소 양자점의 형광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UV 비저블 스펙트로미터로 측정한 흡광과 형광의 그래프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프를 보면 형광의 피크가 흡광의 피크보다 파장이 길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형광의 과정 중 흡수된 에너지의 일부가 열의 형태로 외부로 방출되어 에너지가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UV 비저블 스펙트로미터를 통해 탄소 양자점의 형광 특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참고 문헌입니다. 이상으로 논문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